요즘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려우신가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파서 외출조차 꺼려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 통증, 사실은 발목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30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태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제 의사 생활을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무릎 통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공개할 발목 운동법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원짜리 무릎 시술 없이 통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화요일 오후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82세 박철수 할아버지셨는데 첫인상이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분명 82세라고 하셨는데 걸음걸이가 마치 60대처럼 경쾌하고 활기가 넘쳤거든요. 저는 당연히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거나 고급 재활 치료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80대 환자분들도 인공관절 수술이나 줄기세포 치료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입을 여신 순간 저는 그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매일 아침 발목만 돌렸을 뿐인데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각종 고급 재활 치료와 수술을 봐온 제가 단순히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그분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관찰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30년간의 임상 경험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무릎 통증 관리의 상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석 달 전만 해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손자를 안아주는 것도 무릎에 부담이 될까봐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나 싶을 정도였죠.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라고만 하시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좌절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발목 운동법을 따라 해보기 시작한 게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무릎이 한결 가벼워져 있더라고요. 마치 10년 전 제 다리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즉석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측정, 보행 분석, 균형 테스트까지 진행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8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관절 유연성이 좋았고 보행 패턴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80대 초반 남성의 한발 서기 시간은 5초 내외인데 박철수 할아버지는 15초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는 60대 후반 남성의 평균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철수 할아버지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비슷한 방법을 시도한 다른 환자분들도 하나둘씩 제 진료실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76세 김영자 할머니는 한 달 만에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를 수 있게 되었고, 79세 이순자 할머니는 저녁 산책 거리가 1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85세 최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당뇨병으로 인해 말초 신경이 손상되어 발목 감각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발목 운동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공개하려는 내용은 사실 재활업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진다면 고가의 재활치료나 보조기구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몇 년 전 한 대형 재활센터의 물리치료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가 하는 재활 운동의 핵심은 대부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말하면 누가 비싼 돈 주고 센터에 오겠어요? 저희는 그런 동작들을 복잡하게 조합해서 마치 전문 치료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환자분들에게 권했던 고가의 재활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니 말입니다. 발목 운동이 무릎 통증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의 비밀은 바로 운동역학의 연쇄 반응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가되는 거죠. 마치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위층 벽에 금이 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발목 가동 범위가 10도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발목 운동이 다리 전체의 근육 균형을 개선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발목 주변 근육들을 자연스럽게 강화시켜 주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단순히 발목만 아무렇게나 돌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발목을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박철수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사실 할아버지가 사용하신 방법은 단순히 발목을 빙글빙글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순서와 방향이 있었던 것이 핵심이었죠. 박철수 할아버지가 사용하신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신 후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때 무릎은 곧게 펴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세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한 바퀴 도는데 최소한 5초 이상 걸리도록 아주 천천히 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가락 끝으로 공중에 큰 원을 그린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을 돌린 후 같은 속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을 돌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빠르게 돌리거나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한쪽 발목을 마친 후 반대쪽 발목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전체 과정이 약 3분 정도 소요되며 이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저녁 잠들기 전에 한 번, 하루 2번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성공 사례에 고무된 저는 이후 더 많은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발목 운동과 조합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동작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 펴고 오므리기입니다. 발목 돌리기를 마친 후 발가락을 최대한 쫙 펴서 5초간 유지했다가 다시 최대한 오므려서 5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발 전체의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발목 알파벳 쓰기입니다. 발가락 끝으로 공중에 알파벳 어부터 지까지 천천히 쓰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발목의 모든 방향 움직임을 골고루 자극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극대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발뒤꿈치 들기와 발가락 들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했다가 내립니다. 그 다음 발가락을 들어 올려 발뒤꿈치만으로 서서 5초간 유지합니다. 각각 10번씩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과 정강이 근육이 동시에 강화되어 발목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발목의 고유 수용 감각, 즉 자기 몸의 위치를 인식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과 관절 통증이 생기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발목 운동이 이런 감소된 감각 기능을 자연스럽게 되살려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슨 기계에 기름을 쳐서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한국정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발목 운동을 꾸준히 할 경우 낙상 위험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강화되면서 걸을 때 충격 흡수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릎 통증 감소로 이어지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발목 근력이 10% 향상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2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발목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적절한 신발 선택을 추가로 고려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슬리퍼나 굽이 완전히 평평한 신발을 신으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발목과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2cm에서 3cm 정도 살짝 올라가 있고 발아치를 적절히 지지해주는 신발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발목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인내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흘 정도 해보고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시는데 관절과 근육의 변화는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몸이 새로운 움직임에 적응하는 기간이고 2주차부터 실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체중 관리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하기 때문에 1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은 3kg에서 4kg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해 관절이 붓기 쉽고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관절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목 운동 전후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갔다가 운동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져서 운동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관절이 더욱 경직되기 쉽습니다. 이때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발목 운동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운동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이며 5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신 후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주로 발목 주변이 약간 뻐근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 깨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붓기가 생긴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2주에서 4주 차에는 무릎의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을 펴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도 한결 편해집니다. 2달에서 석 달 차에는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이 시기부터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운동 강도를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앉아서 하시고 절대 서서 하지 마세요. 균형을 잃고 넘어지실 위험이 있거든요. 최소한 한 달 이상 앉아서 운동을 하신 후 발목 근력이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느끼실 때 비로소 의자를 잡고 서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동할 때는 반드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하시고 양말을 신으실 때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목을 돌릴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관절 사이에 공기 방울이 터지는 소리거든요. 하지만 통증을 동반한 소리라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목 운동은 식사 직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된 후, 식사 후 1시간 이상 지나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피곤한 상태에서는 운동을 잠시 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발목 운동만으로 모든 무릎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 적절한 영양 공급, 충분한 휴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시고 흡연은 관절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발목 운동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발견한 발목 운동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입니다. 제 경험상 대체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발목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2주 정도면 무릎의 뻣뻣함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수월해지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가장 이상적인 횟수는 하루 2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번, 저녁 잠들기 전에 1번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번 할 때마다 양쪽 발목을 각각 3분씩 총 6분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관절염이 있어도 할 수 있나요? 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운동이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등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급성 통증이 있는 시기에는 운동을 피하시고 통증이 가라앉은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해도 되나요? 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기가 지나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술 후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석 달 이상 지난 후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도 인공관절 수술 후 발목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발목이 붓는데 해도 되나요? 입니다. 일시적인 부종은 운동 후 호전될 수 있지만 만성적인 부종이 있으신 경우에는 먼저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인한 부종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찰을 받으신 후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당뇨병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운동입니다. 당뇨로 인한 말초 신경 손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 있으신 경우에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운동을 미루셔야 합니다. 또한 발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양말을 신고해도 되나요? 입니다. 맨발로 하시는 것이 발가락과 발바닥의 감각을 더 잘 느낄 수 있어 좋지만 미끄러움이 걱정되신다면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으셔도 됩니다. 일반 양말을 신으실 경우 미끄러져서 다치실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덟 번째는 운동 전후로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입니다. 운동 전에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지만 겨울철에는 발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발목을 가볍게 주무르거나 따뜻한 물에 담가 주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또한 운동 직후에는 찬물이나 얼음을 대지 마시고 최소한 30분 이상 지난 후에 냉찜질을 하셔야 합니다.
9번째 질문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벗고 해야 하나요? 입니다. 발목 보조기나 무릎 보조기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운동할 때는 벗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는 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제한되어 운동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조기 없이는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느슨하게 착용하신 채로 하셔도 됩니다. 10번째 질문은 다른 운동과 병행해도 되나요? 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다른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조깅이나 등산 같은 무릎에 충격이 가는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발목 운동으로 충분히 워밍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순서는 발목 운동을 먼저 하신 후 다른 운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번째는 비가 오는 날도 해야 하나요? 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비 오는 날 습도가 높으면 관절이 더 뻣뻣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다만 태풍이나 장마철에 기압이 급격히 변할 때는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 질문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최소한 4주 이상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6주 이상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동작이 정확하지 않거나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중이 과도하게 많이 나가시거나 다른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신 경우에는 운동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러한 발목 운동은 즉각적인 기적을 바라기보다 꾸준한 실천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한 2달 이상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무릎 건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언제나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수술이나 고가의 재활 치료도 분명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릎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발목 운동으로 무릎 통증을 극복하신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밝아진 표정과 가벼워진 걸음걸이를 볼 때마다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단 3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에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한 달 후, 2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무릎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놀라게 되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무릎을 붙들지 않아도 되는 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 그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